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벨라루스에서 오늘 열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 5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 구체적인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다음 회담 일정이 잡힌 것으로 볼 때 최소한 파탄은 면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항전으로 수도 키예프가 아직도 함락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미디언 출신으로 폄훼됐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면서 최전방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의 결사항전 의지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여론들도 우크라이나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지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네요.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정말 예상 밖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동남북에서 동시에 진격할 때는 정말 하루도 안 돼서 수도 키예프가, 더군다나 키예프는 북쪽 국경에 가까우니까 네. 정말 하루도 안 돼서 함락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닷새째죠. 오늘 본격적인 침공이 있은 지 오늘로 닷새째인데 잘 버텨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무부 쪽이 발표했죠. 지난 96시간 나흘 동안 러시아 공격을 막아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루즈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벨라루스에서 평화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러시아군도 오늘은 좀 느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좀 양쪽 모두 좀 쉬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 가까운데, 뭐 조금 전에 CNN도 보도했지만 키예프 주변에 도착했던 러시아군이 뭐 일요일을 지나면서 한 2, 3마일 정도 약간 더 접근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뭐 키예프를 뭐 완전히 공략한다거나 이런 것과는 아직은 거리가 먼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러시아군이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그만큼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이 대단하다 볼 수 있고요. 정말 결상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벨라루스에서 5시간의 회담이 끝났고요. 지금 나오는 소식 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중립한다는 건 나토나 EU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네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단과 러시아군의 이제 철수를 이제 요구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 첫날이니까 네. 서로가 이제 극과 극에서 이제 자기 쪽 주장을 내세울 거고 점점 이제 좁혀가야 되겠죠. 예,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네. 직접 만나서 이제 협상을 협상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협상이 할 이어지겠죠. 거죠. 예. 네. 그리고 오늘 협상이 중요한 게 예. 일단 그 면면을 보면요, 우크라이나의 협상 대표가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대통령실 고문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고요. 올렉시 레즈니코프 국방장관, 다비드 하미야 집권당 국민의 종 당대표, 외무부 인사,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사실상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이 총출동했어요. 그 대통령만 빼놓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대통령을 제외한 핵심 인사들이 전부 다 출동했고요. 러시아 대표단도 푸틴 대통령의 측근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보좌관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정말 그 양측의 최측근, 대통령들의 최측근 내지 최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그 상당한 정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 여차하면 그 푸틴 대통령이나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 수시로 이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이 협상 대표단 꾸려진 것 자체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주장을 보면 상당히 좀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중립국화를 해야 한다. 러시아는 그걸 원하고 있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안 되면 유럽연합 EU 가입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유럽 쪽에 지금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그 돈바스는 물론이고 크림반도에서도 러시아군을 물려라, 좀 이런 좀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양측의 갭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가장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센 요구를 하고 점점 서로가 좁혀가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양보할 그 것을 각오하고
이 정도 센 욕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또 협상까지 네.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죠. 아, 국민들이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지킬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고요. 음. 물론 그 러시아 침공 위협이 고조될 때만 해도 뭐 피난 가고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막상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단결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감동적일 정도로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별 대응이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빠르게 침공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었고, 근데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기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예상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인들이 달라진 게 예. 처음에는 동부의 돈바스 쪽이 좀 예. 주로 쟁점이 됐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막상 침공을 할 때 돈바스로 침공한 게 아니라 돈바스도 물론 침공했지만 남부의 흑해를 통해서 남부로 들어갔고 또 북쪽 벨라루스 쪽을 통해서 국경을 또 뚫고 키예프를 바로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러시아가 단순히 동부 돈바스 일부 지역을 원한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사실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 많이 살고 그러니까 뭐 러시아 쪽에 갖다 붙는다 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동남북에서 몰려오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러시아가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점령하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들은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나라가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아주 결사항전에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와 가까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 자체가 우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의 여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가까운 푸틴 정부와 가까운 그런 우크라이나 정부가 출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미디언 출신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74%라는 압도적인 그 득표율로 대통령에 2019년에 당선됐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도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맞섰던 그 전임 대통령이 친러파였습니다. 그 젤렌스키는 친서방파였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크라이나 유권자들이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러시아보다는 서방 국가, 유럽, 그 웨스턴 유럽 쪽에 우리는 붙겠다. 그쪽과 친하게 지내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이었고 결국 그 이번 러시아 침공에서도 그런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석 그런 것이 좀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푸틴 대통령 치하의 러시아와는 가까이 하고 또 그 밑에 들어갔다가는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번 러시아 침공을 계기로 굉장히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참 놀랐습니다. 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대단하게 버텨낼 줄은 몰랐고요. 이 군복을 입고 본인이 가장 그 전방에서 키예프 그 수도 최전방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그 목숨을 내놓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정말 좀 감동적이었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6.25 전쟁 때 그 당시 대통령이 지킨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고 해놓고서는 가장 먼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도교로 폭파하고 그런 모습만 봤기 때문에 네. 정치 지도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부터 도망가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예,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지키는 모습이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번에 뭡니까 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좀 먼저 그렇죠. 도망가 버렸잖아요. 맞아요. 돈까지 싣고 도망갔다는 네. 뭐 소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이 이번에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 없죠. 없는 것 거의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잘 말씀하셨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세계적인 여론도 움직이질 않고요. 그럼요.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결국 도움을 중단하게 되고 우크라이나는 반대잖아요. 처음에는 워낙 러시아 대국이 밀려오니까 이 뭐 성명으로 말로는 규탄하고 지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떤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영상을 찍어가지고 SNS에 트위터에 올리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킬 거는 우리밖에 없다. 누가 우크라이나를 대신 지켜주겠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여기서 남아서 끝까지 지킨다. 그리고 자기는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살아있는 모습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큰 그 어떤 힘을 줬고 또 전 세계인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세계 각국의 정부까지 움직이게 만든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토요일 날 보도를 하면서 전달했지만 이 새벽에 우크라이나 군인과 함께 커피 한 잔에 이렇게 그 막사 같은 데서 이
근무를 쓰면서 이렇게 마시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은 저 커피 맛은 무슨 맛일까 하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정말 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투혼이 전 세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지로 좀 쏟아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그 미국이 망명처 제공 제의도 했대요. 네. 근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쩌면 예. 이 순간에 이미 어딘가로 피신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그 말한 게 참 부끄러울 정도로 네. 이 미국이 망명처 제공한 건 사실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거절했어요. 2번씩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우크라이나다.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라이드가 아니고 애뮤니션, 탄약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인의 안전을 위한 그런 그 미국 망명처 제공을 받아들이기보다 자기는 차라리 죽는 길을 택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서 계속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젤렌스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러시아 항전에 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해요. 네. 지금 해외에 수많은 이곳 미국에도 이곳 LA에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살고 있는데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귀국해서 군대에 지금 조인을 해가지고 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나서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뭐 전직 대통령, 스포츠 스타, 뭐 전 미스 우크라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조인을 하고 있고요. 축구 선수도 축구를 하다 말고 고국에 가서 총을 들고 무슨 권투 선수도 지금 세계적인 권투 선수도 우크라이나 출신이죠. 고국에 돌아가서 군인이 돼서 좀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 특히나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감동받았던 게 80살의 고령의 노인이 키예프에서 빼빼 마른 모습인데 이 가방을 들고 군대에 조인하는 모습을 이게 사진 찍혀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80살이지만 80살이지만 나는 군대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그 가방을 하나 들고 와서 그걸 열어봤다고 봤어요. 근데 네. 그랬더니 칫솔 2개, 팬티 2장, 뭐 그런 그 셔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자기는 이제 자신의 그 귀여운 손자들을 위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모습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린 학생부터 80 노인까지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에 가세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가 돼서 우크라이나가 강대국 러시아로부터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지 않은가 싶고요.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죠. 이분도 해외로 나가 있다가 급거 귀국해서 역시 이 우크라이나군에 조인해가지고 지금 네. 국가를 지키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정적 사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해외에 있다가 국가로 우크라이나로 복귀해가지고 역시 이 러시아와의 항전에 참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요즘 참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전쟁이란 것 자체가 사실 요즘 보기 드문데 이렇게 전쟁을 맞아서 조국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참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지 않은가. 정말 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목숨을 잃지 않고 잘 버텨서 조국을 지켜내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속보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EU, 이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 네네. 또 스위스가 원래 중립국 아닙니까? 네. 네네. 근데 스위스에서도 지금 러시아의 모든 자산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프리즈하겠다, 동결시키겠다 뭐 이런 이제 발표까지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푸틴으로서는 사실 정말 뭐 사방팔방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좀 힘들겠어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됐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야 됐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벌써 이런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